전환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펴지는 스윙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 수영 씨, 네. 제가 없으니까 7연승밖에 못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최은정 씨가 방송하다가 없어지니까 예. 수익률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요. 아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좀 찾아왔거든요. 아, 구원투수로 나오셨군요. 예, 다음 주 수익률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웅 씨 네. 예상은 했었지만 제가 없으니까 태도가 확 돌변하셨던데요. 아우, 속 안 좋아서 정말 못하겠어요, 같이. 아니, 저좀 에리나 씨 붙어주시고요. 이쪽으로 좀 신봉자가 되셨던데요. 누가 제가요? 예. 저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니 에리나 씨 막 하트를 날리시던데요. 네. 일단 예. 저 은영 씨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빨리 에리나 씨가 좀 다시 와줬으면 뭐가 안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너무 원사이드 러브하게 예? 저기 김수영 씨만 사랑하시니까 저는 그냥 동수랑 방송할게요. 너 오늘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 죄송합니다. 말 좀 해! 말 좀 해! 장욱 씨, 네. 제가 수용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수용 씨는 팬이고요. 네. 장욱 씨는 전 더럽죠? 종목 고르시는 거 너무 잘 고르셔가지고 예, 따라하고 싶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 됐어요. 예, 장욱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아니요, 이미 빈정 다 상했고요. 예. 저 개구리한테 돌 이렇게 던져서 맞아 죽은 다음에 어머 예. 개구리가 불쌍해 어떻게 필요 없지요. 네. 예, 됐어. 장욱 만지지 씨도 마세요. 저를 좋아한다고 방송 전에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저도 뭐 아니 제가 그랬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 이걸 해주면 용서해 드릴게요. 뭘 또 시키시려고요? 오렌지 캐러멜에 아까 연습한 거 좀 보여주세요. 그거 지난주 했잖아요. 아니 식사는 한 번 더 재미없어요. 한 번 더 멋진 댄스를 좋아하시는 신정들 기대하고 에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에이, 난 몰라 참. 야, 오늘 전 세계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분을 좀 업 시켜드리기 예.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수영 씨. 네.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오늘 2% 이상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긴요. 뭐 미국 경기 지표 하락,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뭐 악재가 있으면 요즘 보면 호재가 또 며칠 뒤에 나오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유럽에서 나오는 이슈의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장홍 씨, 네. 다음 주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거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배운 겁니다만, 네. 그 지난주에 그 주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하고 예. 같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주식 방송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고수신 분들이. 예. 그래서 글쎄요, 뭐 요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잘 지지할 것 같습니다. 하더니 씩 보고 웃으시더니 그분 장홍 씨,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지는 없고 하락이 어느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거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절대 속단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얼굴이 영원이네요. 빨개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뭐 횡보가 이제 지지가 되겠지라고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항상 두시라는 거죠. 예. 네. 장욱 씨 오늘 멘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속단해서 그럼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기준을 정하고 대응하시기보다는요. 늘 언제나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장욱 씨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 궁금증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말끔히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 이렇게 두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 김수용, 장웅 씨가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 게임을 펼칩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1부 시간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주식천황 박준남 전문가께서 상위 1%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용 씨, 오늘도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문자와 전화 상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예.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실 예전에 제 사연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으로 좀
어느 정도 제반의 그 돈을 좀 벌어보려고 투자했다가 좀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고민이에요. 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런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리나 씨보다 은정 씨가 잘하네. 예. 종목 상담 김현장 시간은 지금부터 보내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문자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은정 최고!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자,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럼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프로필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웅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웅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종목들을 주실지 전문가 소개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김수용 씨, 어떤 전문가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F4 냉철한 기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장웅 씨, 멘토분 소개해 주세요. 네, 반만년 역사 대한민국. 네, 민족의 명산이죠.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대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그려 얼쏘. 예, 오늘 장웅 씨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제 종목은 올랐거든요. 예. 뭐가 아파? 수익률이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장웅 씨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장 얘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 문제는 코스피였습니다. 해외 증시가 먼저 좀 급락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면서 코스피가 2%대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였죠. 코스피가 1900선 돌파도 했었는데 다소 네. 아쉬운 금요일이었거든요. 고승환 전문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초에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벤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작은 수익에 이제 계속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에 먼저 치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아까 이제 초반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면 호재가 나와서 다시 반등을 좀 시켜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 문제가 이제 시장을 잡고 있으면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다시 상승을 시켜두면 경기 둔화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한 번 더 빠지고, 또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또 반등을 시켜주면 유럽 얘기가 나와서 시장을 또 빠뜨리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래서 총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을 해주다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뭐 유럽의 또 이런 그리스 관련된 회의나 이런 부분들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다시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 자체를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조정을 줬을 때 조금씩 한번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종목을 한번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해 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상승 시에 잡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컸고 어제도 하락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나 이런 회의가 나온 이후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길게 보시기보다 조금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좀 어려운 장세지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 전문가님, 수급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판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선물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 이유에서도 봤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S&P 500이 한 4% 정도 이상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반응을 좀 해줬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수급 상황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난주에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매수를 꾸준히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동시에 매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이벤트들이 해소가 된 만큼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이 일부 좀 나와주고, 앞으로 이제 있을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시 기대감을 또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 이후에 재차 이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음 주 전략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상원 전문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낙폭이 컸었고요. 유가도 그렇고 상품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관련된 업종들의 낙폭도 컸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요. 장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을 먼저 살펴본다면 예.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7월 1일 좀 기대했던 것이 바로 ESM, 즉 유로 안정화 기구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유럽 은행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인데, 아쉽게도 독일이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이 일단 소송을 걸면서 비준 처리를 좀 연기해달라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ESM, 즉 유로 안정화 기구가 7월 1일 출범하지 못하고 빨래 2주 후 정도에 출범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만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단지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물론 현물과 선물 쪽, 특히 현물 쪽에서 무려 2천억 이상을 매도를 보였는데 80% 이상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집중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는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확산 매도가 아니라 한 종목, 특정 종목에만 집중된 그런 매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로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외국인들이 판 물량이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세적인 매도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금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저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예.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실적이 최고치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5월 달에 고점을 찍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100만 원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존의 전차 군단이 아니라 하반기 가면 갈수록 충분히 빠져 있는, 그리고 어차피 중국을 비롯해서 독일이라든 미국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질문에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나 손실을 볼 만한 업종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유가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80달러 다시 또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한항공이라든 이런 쪽에는 뭐 유가가 빠지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전일과 오늘이죠. 항공주들 움직임이 좀 좋았고, 반대로 정유주들은 이제 마진이 축소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뭐 LG화학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예. 이쪽에 주가 다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유가의 그 그래프를 보신다면 80달러가 일단 이탈이 됐지만 그 이하권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들은 제가 봤을 때 뭐 호재든 악재든 항공주든 아니면 화학주든 어떻게 본다면 반등이 들어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를 비롯해서 항공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장홍씨 포트에 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김승씨 포트에 있는데요. 예. 과연 이 두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고요. 고승환 전문가님,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초반에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오늘 빠지는 구간대를 좀 이용을 해서
이제 매수를 좀 많이 가담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후에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종목이 있다라면 일단은 이익을 좀 실현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좀 재차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도 주요 이벤트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결과가 좋게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나쁘게 나오면 물량 자체가 더 많이 출회되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을 확실하게 들어줄 만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짧게 이익을 좀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좀 적합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월요일 날이나 이럴 때 매수를 하셨다가 2, 3일 정도 이제 짧게 수익을 보고서 정리를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네.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 정유주들이 더 원자재 값이 낮아지니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왜 더 악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네. 투자자들은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네, 질문이에요. 유가가 하락을 예. 했으니까 당연히 싸지는 건데 왜 정유주한테는 그게 악재인가요? 그만큼 소비자한테는 오히려 좋죠. 근데 네. 그 파는 회사 입장에서 같은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같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이 항공주들이 좋은 점은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비싼 기름을 넣고 운항하는 거와 네. 싼 가격에 넣고 하는 거와 훨씬 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더 쌀 때가 좋겠죠. 네, 좋죠. 그런데 반대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걸 똑같은 리터를 팔아도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거와 싸게 팔아서 덜 남기는 거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셨습니까? 예, 김수영 씨 의문점도 하나 풀어봤고요. 이성환 전문가님, 네. 고성환 전문가께서는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시는데요. 같은 의견이신지요? 저는 좀 고 전문가님과 좀 다른데요. 예. 여전히 저는 1800선을 계속해서 마진 우선이고 지난 6월 7일에 발생됐던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매꾸로 내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 되겠는데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각 정상들이 만나서 긴급 회담을 열립니다. 그래서 예. 그 회담에서 어떠한 내용이 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오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물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린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월요일 날은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자. 단기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월요일은 추가 하락 시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장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김수용, 장욱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제 김수용 씨께서는 호남 석유를, 장욱 씨께서는 원익 IPS를 오늘 장에서 편입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과연 원하는 가격에 편입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용 씨 호남 석유가요, 원하는 가격보다 시초가가 더 낮았기 때문에 시초가인 22만 9천 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호남 석유는 파란불로 마감이 됐지만 오히려 0.4%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한편 어제만 해도 5% 수익이던 현대중공업 편입가까지 상향했던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코트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 인포피아 등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외한 전 종목이 어제보다는 오늘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손절가를 매수가까지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합니다.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된 거고요. 고종현 전문가의 SK이노베이션 오늘 장에서 2.7% 빠졌는데요. 여전히 수익권에 있지만 두 자릿수 수익률은 내주게 됐어요. 9.8% 수익권에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5.9% 수익 내주고 있고요. 인포피아 4.2% 플러스 수익률,
또 초록뱀 역시도 2% 수익권 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후성이 오늘장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수익권도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됐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마이너스 0.7% 정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또 후성도 마이너스 3.7%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권 내 들어와 있습니다. LG상사는 손절가가 나왔네요. 37,000원. 예, 손절 처리가 됐고요. 최병훈 전문가가 주셨던 호남석유 매수가 됐습니다. 0.4% 수익이 기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장홍씨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원하는 가격에 잡히면서 바로 3%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화 전문가의 시공테크는 무려 26.9% 수익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고요. 동하의약품은 2%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출연한 이상원 전문가 LMS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6%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지훈 전문가 종목 한국화장품 전문가의 3일 보유 원칙에 따라서 종가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수익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아의약품인데요. 오늘 2% 정도 빠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오늘장에서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0.3% 추가로 더 올랐는데 수익은 5.6%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오늘 장중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1%나 급등하면서 5,54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수익이 26.9%로 잘라내게 됐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도 좀 더 살펴볼게요. LMS는 5.7% 수익권 내 있고요. LS 산전 오늘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4.7% 여전히 고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은 전문가의 3일 보유 원칙에 따라서 종가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 됐는데요. 7,200원에 매수가 됐고 오늘 종가는 7,430원으로 하루 만에 3.2%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총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과연 김수용 씨께서 오늘 다시 한번 승자가 되셨을지 아니면 장홍 씨가 3연승 하셨을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홍, 장홍 대 김수용. 결과는요? 예, 장홍 씨가 오늘로서 벌써 3연승 하셨습니다. 장홍 씨, 수익률 차가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예. 옆에 오늘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LMS를 필두로 해서 이게 사실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 굉장히 급등했었잖아요. 예. 네,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익권입니다만은 또 이따 자세한 상담도 좀 부탁드리고 예. 네, 그리고 시공테크가 예. 아무튼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화 전문가 어제 나오셨었죠. 네, 근데 이분이 진짜 뭔가 좀 잘 궁합이 맞는 게 뭐냐면 예. 어제 사실 저하고 막 사담으로 원익 IPS를 이거 하지 말까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시공테크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니야, 원익 IPS를 원래 시초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7,200원 하시죠. 딱 그랬는데 야, 어쩜 이렇게 또 기가 막히네요. 예, 장홍 씨,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아 전문가님과 어떻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통화하면 좋죠. 하고 싶죠? 저희가 연결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불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저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사랑을 만날 때보다 더 장홍 씨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 어제 사실 어제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고민했었잖아요. 시공테크를 추가 매수 더 할까 말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익절이 됐는데, 예. 어떻게 다시 다음 주에 재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더 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잡았던 목표가 5,500원이 이미 도달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 이제 클럽에서도 오늘 저점에서 잡아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수익실을 완료하고 네. 기억에서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쳐다보면 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 예. 어제 막 시초가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조정했잖아요. 예, 그게 또 맞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것 같아요. 네, 10원, 저번에는 10원 차이로 안 되던 이번에는 또 10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좀 돼버렸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지시고 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이 하락하더라도 갈 종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아 전문가님, 시공테크가요 26.9%나 수익을 내주면서 이렇게 이제 포트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예, 정말 예. 축하드리고요.
원익 아, 예. IPS도 20% 넘는 수익률을 어떻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도 시장이면 원익 앞에서 충분히 세종대왕님 얼굴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아우. 예, 예. 예. 그 제 수익도 수익입니다만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리치맵의 모든 회원분들 많은 수익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장웅 씨 오늘 3승 하시니까 마무리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는군요. 원래 MC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김수영 씨, 아나운서. 반면에 지금 수익이요 0.93% 수익권은 있기는 하지만 장웅 씨 수익에는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쉽네요.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은정 씨?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고승한 전문가님 왜 그런 겁니까? 고소한 전문가 네. 무슨 잘못 있다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예, 왠지 아세요? 고승한 전문가님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아 맞아. 그래서 예. 그랬구나.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 포트를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전혀 상반됩니다. 지금 같은 그래요? 종목들이 네. 장홍식 포트 같은 경우는 지수와 그렇게 연관 없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고 예. 이제 저희 포트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지면 힘을 못 쓰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수가 좀 좋을 때는 수익률이 급하게 막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은 또 급하게 또 빠지는 이런 포트가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예. 제가 계속 이제 개별주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런 종목들이 좀 편입이 돼 있더라면은 조금 이제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가 빨리 살아야지만 또 우리 김수용 씨께서 네. 매일 승리를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뭐 한 3일 동안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다시 좀 승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있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네. 주에는요 꼭 승리하실 거예요. 봐봐, 또 네. 편든다, 또 편들어. 역시 경기 민감 최은정 아나운서세요. 예.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장홍 씨는 계속 이기고 계시니까요. 뭘 계속 이겼어요? 오셨을 때 저 7연패 했었는데. 3연승 하셨잖아요. 에이, 욕심쟁이. 장홍 씨 이기셨으니까요. 포트 점검 시작해 볼게요. 이상원 전문가님. 네. 예. 종목들이 어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지요. 예. 예. 점검해 주십시오. 예. 자, 첫 번째는 4월 18일 매수했던 동호약품인데요.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수익은 발생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이죠. 5,450원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또 추가적인 오늘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만큼 5,15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좀 수익을 좀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장훈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M게임이라든지 CJ ENM 이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다 냈는데 제가 분명히 이들 종목 요 라인 떼서 일단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고집대로 하시다 보니까 다 손절시켰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동아약품도 5,150원이 많이 이탈이 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5,150원을 조금 손절 가격을 높여서 그 라인이 깨진다면 10%라도 수익을 일단 챙기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5,150원이요? 예, 5,150원이요. 이탈이요. 네. 예. 박준남 근데- 전문가 오시면 의논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볼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요거 일단 5,150원 손절 라인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5,150원. 50원. 예, 아, 그리고 예. 수익이 10% 이상 수익이 나니까는 네. 일단 그거라도 일단 먹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동아약품 받고 또 다른 종목 예, 좀 함께 두 번째는 봐주십시오. 대한항공입니다. 전일구도 아주 멋지게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지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뭐 대한항공 앞으로 항공주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죠. 수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목표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시공테크는 아까 김정아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키겠고요. 예, 네. 이상원 전문가님의 LMS가 있어요. 예. 자, LMS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 날은 장대 양선을 세우면서 뭐 15,000원 금방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아쉽게도 오늘까지 연속 4일 연속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일단 60일 이평선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MS는 다음 주 초반 월요일 날은 아마 양선 십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재상승을 시도할 겁니다. 특히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외군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속해드린 대로 3주 동안 일단 2만 원 목표로 해서 가고 그 안에 만약에
3주가 이상 걸린다면 그때는 정리하겠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MS는 5.7% 수익을 기록 중인 종목이었습니다. 이성환 전문가님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예, 그 다음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네요. 한국 화장품. 이거는 뭐 3일짜리 종목으로서 정리하신 걸로 일단 됐는데 예. 아쉽게도 3.6% 손절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은 일단 일봉에서 양산 일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조금 더 봤다면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매수가 된 원익 IPS는 오늘 하루 만에 수익권에 들어갔어요. 예, 일단 뭐 아침 시초가 낮게 출발을 보였지만은 역시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종가상 또다시 0.8% 그리고 일봉상 또 좋은 양산 일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VR 지표가 바닥권에서 터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게도 60일 이평선의 저항권이 있겠지만은 뭐 무난히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상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보유해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욱 씨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지금까지 괜찮은 건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 씨 포트폴리오 점검해야겠죠? 고승환 전문가님, 네. 예, 수익 낼 수 있게 좀 포트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조금 이제 목표가를 낮게 해서 이익을 좀 실현했으면 예.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일단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커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음 주에 일단은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또 수익률을 쌓아가는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보다는 종목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지난번 줄은 것 같은데 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대중공업. 그래도 짚어주실 건 짚어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냥 스피드하게 그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8만 원 정도를 이제 찍고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좀 빠졌는데 요새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참 힘겹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또 시원하게 좀 떨어지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2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이 구간대에서는 좀 분할로 좀 이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뭐 이 종목도 역시 잘 올라오다가 이제 제가 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대를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꼬리를 좀 달면서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한 15만 원 정도의 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단기 반등이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다가 3일 동안 아무래도 지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1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준다라면 15,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재차 이제 상승의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크게 막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지수가 좀 약할 때에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좀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좀 짧게 잡기보다는 한 15,000원 이상, 6,000원에서 한 6,5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종목은 좀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피아 같은 경우도 이틀 정도 눌렸는데 이거 역시도 뭐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위한 초기 구간대라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8,000원 정도보다는 한 16,000원대 위에서부터 한 번에 이제 매도가 아닌 분할로 이제 이익 실현 관점을 하셔서 17,000원, 8,000원대에는 대부분의 물량을 좀 정리를 해서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급등량이 좀 상당히 심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짧게 이제 대응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좀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다가도 다시 크게 빠지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한 2,200원 정도에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좀 짧게 끊어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단기 반등이 형성이 되준다라면
너무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 뭐 한 10% 내외에서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죠.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뭐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은 뭐 18,000원대 이 구간대만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갖고 계시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2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 이때부터 또 분할로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단기 반등 위에 또 좀 눌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셔서 목표가를 한 6,000원까지 잡고 보신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LG상사 LG상사는 계속 얘기한 것 손절가 같은데. 이탈이 됐어요. 예. 네. 자, LG상사는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전 저점이 34,000원대입니다.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또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리를 하시기보다 이제 34,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마지선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한다면 다음 주에 지수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단기 상승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시고 그 구간대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 이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죠. 이거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크게 큰 반등 없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제 종목을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수라도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올라줘야지만 이 호남석유도 같이 따라가 줄 텐데 그런 이제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2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잡고 가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1만 8천 원에서 22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신다라면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승환 전문가님 9종목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당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 네, 이거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요, 김수영 씨. 네. 포트가 꽉 차 있어서 오늘 또 뭘 팔아야 되나 고민할 줄 알았는데 알아서 두 종목이 빠져주네요. 네, 그래서 뭐 예. 충분히 또 살 여력이 있습니다. 예. 네, 또 그래도 기대하십시오. 김수영 씨 전혀 기죽지 않으시고요. 다음 수익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주식은 뭐 늘 오르락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죠.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주셨던 걸 보시고 핸드폰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문자가 많이 오는 종목이 있어서 네. 그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닉을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목표가 2차를 5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5만 원을 오늘 찍고서 조금 이제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는데 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 문자가 많이 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줄 만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좀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거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 챙겨서 오늘이나 제가 다음 주에 드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네. 유가가 내리는데 왜 정유주들이 주가가 빠지냐 이렇게 질문을 아까 하셨었잖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두 자릿수 수익을 냈다가 지금 한 자릿수로 줄었거든요. 네. 앞서서 고승환 전문가께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볼까요? 네, 조정하겠습니다. 예, 고종현 전문가 의견 없이 오늘 바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예,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아, 얼마로 그럼요. 해볼까요, 목표가? 말씀하셨던 15만 원 할까요? 네, 15만 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하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장욱 씨. 자, 여기서 저는 그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그 유심 있게 보는 종목 가운데서 컴투스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매수가 안 됐어요. 그렇죠? 매수 됐는데 아, 손절 손정 씨한테 페널티 그렇죠, 당하죠. 그렇죠. 페널티 예. 당했죠. 팔렸습니다. 예. 너무 아까운데 지금 그게 벌써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지금 계속 신고가 날아가면서 예. 매수가격에서 더블이 나왔죠. 계속 아우, 오늘 신고가. 아까운데요. 예. 지금 시점에서 컴투스 사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그러니까 제 있으실 거란 주변에 말이에요. 야 네가 그때 갖고 있었던 거 야, 지금 사도 되니?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매도죠.
아, 이젠 매도군요. 이 가격이 너무 과하게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매도 쪽에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상원 전문가께서 또 그런 종목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종목을 만들 포트에 넣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켜서. 예.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들 듣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웅 씨께서 3연승 하셨으니까요. 장웅 씨를 위한 이상원 전문가의 종목부터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이제는 기나긴 터널을 끝나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종목입니다. 예. 한 종목만 딱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부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부 하이텍 우리 장훈 씨 아시나요? 동부 하이텍, 동부 라이텍은 아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동부 하이텍. 예, 어느 그룹인지는 알겠죠? 동부그룹이죠. 딩동댕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저는 좀 이 동부 하이텍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가 보이는가? 바로 턴 어라운드가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동부 하이텍은요, 동부그룹의 반도체 회사인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가 아닙니다. 바로 주문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의 OEM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실적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턴 어라운드가 보인다는 것은 뭐냐. 물론 지금 당장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1사분기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순차익금을 6,400억이나 축소시켜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사제품입니다.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제품을 생산합니다. 쉽게 해서 첨단 의료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전반적인 장세 흐름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낙폭 과대라는 그런 악재도 있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연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2012년 매출은 6,230억 16% 정도 증가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요. 여전히 이번 연도까지는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그 규모가 10억대로 급격히 축소된다. 그리고 순손실도 290억 정도로 적자는 지속되지만 내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드디어 순이익으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 메리트 플러스 그리고 역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거의 한 40% 이상 예. 지금 빠져 있는데 예,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드린다면요. 지난 3월 22일이죠. 11,050원의 고점을 찍어주고 다이렉트로 그냥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난 5월 21일 정확히 6,880원의 저점을 찍어주면서 재차 단기 이평선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그 주봉상 6월달 들어서 자꾸 5월달부터 양선 주봉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달부터 음선 주봉이 더 많았다면 이 주가는 저점이 아니지만 양선 주봉이 강하게 연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점과 저점이 일단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장대 양선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이 이제는 하향 쪽이 아닌 상방향 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 그럼 수급 쪽은 어떤가요? 수급은 아직까지는 외국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기관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고 싶은 물량은 거의 다 파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더 이상 팔 것이 없다면 그때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도 빠질 만큼 빠졌고 하반기부터는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그럼 내일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유럽 증시가 빠지던 말던 어차피 아침 시초가 잡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대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겠고요. 매수는 시초가로 접근하겠고 손절 가격은 7,400원. 그리고 2주에서 3주 정도 목표로 해서 물론 전고점은 분명히 11,000원대 넘어가지만 일단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9,000원까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저리쯤에 갔을 때 네. 여기에 만약에 추세 상승이 더
확실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때 목표가를 또 재조정해서. 예,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지금부터 즉 3분기부터는 분명히 사야 됩니다.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되면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 돌파돼서 예. 12,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 9,000원이지만 조금 여유 갖고 나는 정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면 1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니까 적극적인 홀딩 전략 펼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무엇보다도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턴어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예. 네.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거에 일단 상당히 좀 확 관심을 갖게 하네요. 예. 네, 장욱 씨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좀 이따가 분명 매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에 사실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동부하이텍 이상원 전문가께서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매수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용 씨를 위한 고승환 전문가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두 종목이시라고요. 네, 오늘 예.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엔코라는 종목하고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엔코, 서원인텍이요. 둘 다 네네. 몸집이 좀 작은 회사입니까? 일단은 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갤럭시 S3가 이제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썰스데이 아이슬란드라는 이런 제품인데 약간 공주풍의 좀 화사한 제품들이 좀 많죠. 김수용 씨 아시는 표정. 예. 네. 네, 밤에 입고 자니까요. 레이스가 막 달린 게 잠옷 같죠. 네, 좀. 잠옷. 예. 네, 그래서 이 제품인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좀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네, 많은 이제 구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지엔코라는 바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매장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신 백화점 위주로 이제 주요 매장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그만큼 이제 매출 자체가 크게 일어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썰스데이 아이슬란드고 남성복 같은 경우는 TI 이제 포맨이라는 이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TI 포맨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보다는 거의 이제 백화점 위주에서 매출 이제 판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수를 막 이렇게 투입을 해서 확대를 하기보다 소수의 일단은 이제 고품질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집중화를 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이제 백화점에서 물품을 많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지엔코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올해 일단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를 달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 매출 구조를 꾸준하게 좀 쌓아가는 형식을 지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브랜드 외에 새로운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의 이런 신규 브랜드 런칭을 또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화 된다라면 한 번 더 지엔코의 한 단계 성장의 발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특히 이 계열사에 대한 이 수혜도 좀 많이 있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계열사 이제 큐로홀딩스나 이런 이제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 큐로홀딩스나 이제 일본 정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좀 내다가 지난해 말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본격적인 성장의 가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의 1, 2브랜드의 커피와 커피 머신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큐로홀딩스가 이제 커피와 커피 머신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이제 확장을 넓히고 있고요. 일본 정밀이 시계와 그리고 안경테 위주의 사업으로 수주가 지속적이면서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적자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엔코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연의 사업 플러스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 한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고승환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의류업종 중에서 뭐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지엔코는 어떻게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은 지금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뭐 베이직 하우스나 이런 기업들 같이 본격적으로 아직 진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에서는 약간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막 확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도 좀 많이 줬었는데요. 이 지엔코 같은 경우는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확대를 하기보다 약간 이제 고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선호도층을 지금 높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자체도 지금 그런 이제 약간 중상층 이상의 고객들 대상으로 집중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고수익인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제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지다가 2,100원대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스프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좀 응축을 했다가 한번 터질 때 강하게 올라가듯이 지금 지엔코가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일단은 뭐 매수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로 잡아도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시초가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연착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무리 없이 접근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류업체 지엔코는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하신다는 말씀이셨고 한 종목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서원인텍이요. 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역시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어텍스 방수 기능이죠. 이 기능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갤럭시 S3가 이제 출시가 된다는 부분에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갤럭시 S와 갤럭시 이제 시리즈,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에 계속적으로 이제 물품을 납품을 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특히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 베트남 이제 하노이 공장에 대한 수익이 가장 큰데 이 하노이 공장에서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시리즈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같은 부품을 멀리서 이제 가져오다 보면은 뭐 운송비와 또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서원인텍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로 5분 거리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S3가 또 성공을 해준다라면 지금 가격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흐름을 좀 연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거 외에도 지금 뭐 LG 이제 화학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새롭게 이제 매출 구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쪽에서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이 물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현재 10개의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분기당 거의 한 200억 정도 내외 추가 매출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보시면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7,200원대를 찍고 또다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한 시초가로 이제 물량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대 설정을 하시면 무리 없이 좀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원인텍 역시 시초가 매수하시는 거고요. 네. 예, 잘 두 개 다 알겠습니다. 시초가입니다. 예, 양 팀의 전략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선택을 위한 최종 전략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땡. 예, 오늘도 역시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수영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땡 진짜 예, 잘하세요. 그리우셨죠?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려요, 땡을? 네, 지엔코 서원인텍 10%씩 매수합니다. 10%씩 시초가 매수하십니다. 네. 김수영 씨,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SK이노베이션 목표가 15만 원 수정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욱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호랑이도 아닌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예. 추천 종목이었죠. 동부 하이텍. 네. 10%가 아닌 50%? 50%요? 네. 저희 지금 그 CG 하는 작가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50% 매수. 50% 괜찮을까요, 이상원 전문가님? 예, 자신 있습니다. 어우, 네. 어흥. 예. 자금이 예. 없잖아요. 아, 돈이 없나요? 아, 미수는 금물이지 않습니까? 아, 예. 저 죄송해요. 그 신용 열어서 하려고 했더니.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10%? 네,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하이텍 10% 매수하고요. 네. 또 정리해 볼게요. 동아약품 손절가 5,150원으로 좀 전에 올리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오늘 결정 어떤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김세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 인포피아, 초록뱀, 두산인프라코어, 후성, 호남석유까지가 기존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고승환 전문가께서 지앤코와 서원인텍을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장 매수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목표가 상향을 하십니다. 낮추신 거죠.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정리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수익률은 지금 10% 가까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이 5.9%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인포피아도 4.2% 매수가 대비해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초록뱅 역시 2%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좀 살펴볼게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 후성이 지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7%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홀딩 하시겠다는 의견이셨고요. 호남석유 오늘 매수가 됐는데 플러스권 진입이 됐습니다. 지앤코와 서원인텍은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매수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장홍씨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동아약품, 대한항공, LMS, LS산전, 원익, IPS가 기존에 있던 종목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동부하이텍 시초가 매수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었죠. 종목별로 좀 수익을 보겠습니다. 동아약품은 손절가를 수정하십니다. 5,150원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수익률은 두 자릿수 14% 이상 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장에서도 강보한 마감을 했었는데요. 5.6%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LMS 역시 5.7% 고수익 기록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 볼게요. LS 산전 역시 플러스 수익률. 장홍씨 포트폴리오는 모두 다 빨간불이네요. 원익 IPS도 3.2% 수익권 내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시초가 매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신 있는 모습 좀 전에 이상원 전문가 보여주셨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 모두 해봤고 새롭게 사실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종목 상담 김앤장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02-3153-2631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시작할게요. Gonna fly to where my water sky blue. Martini margaritas on the beach. And now's the time to party the night through. Not you, girl, no one but me. Hey. It was nice to greet you,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ut I know that I'm off the hook, I'm fishing for another keeper. I'll delete you, never reach you, I'm done with putting you on. Never to call you again, I'm gone with the wind for the kid, it's time to move on. Baby, I don't mean to be cliche, but it's not you, girl, but me. Still got a lot of fire left in me, so I'll be on my way. Babe, I gotta go, baby, roll. Adios and I'm out the door. Babe, I gotta go, baby, roll. Can't go on playing you no more. 예, 종목 상담 김앤장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수용 씨 팀, 장욱 씨 팀 선택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예, 여기 서울 서대문구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상담 받기 이전에 팀을 예. 먼저 고르셔야 되거든요. 어떤 팀 하시겠습니까? 예, 김수용 씨 팀이요. 김수용 씨요. 예. 바꿔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안내를 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안랩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만 6,200원, 네, 예, 25% 정도요. 네, 12만 6,200원에 25%요. 예. 네, 이거 뭐 테마준 줄 알고 들어가신 거죠? 테마준주는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지금 주식 시작한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오른다고 해서 샀더니 그냥 사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누구 지인한테 추천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방송 그 자막 보고 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방송에서 안랩을 추천도 했나 봐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저 고승환 전문가. 타방송에서요. 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안랩 같은 경우 예전에 안철수 연구소라는 이런 이제 종목인데 이름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예, 예. 이제 대선 테마와 관련된 이제 종목입니다. 요새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예.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안철수 씨께서 이제 대선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랩의 주가가 급등락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뭐 뉴스를 보면은 대선 예. 테마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 예.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이제 안철수 교수가 2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아, 얘기가 예. 한번 나오면서 안철수 예.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 사실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가치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태 그래요? 기업의 가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안철수 교수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안랩의 그리고-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테마성이 예. 더 강해진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에 예. 대한 내용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요. 예. 그 이제 관련된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 영향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얼마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호재가 돼서 반등이 좀 나올 거고 지금처럼 뭐 2학기 강의 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대선 출마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이 지금 초보시다 보니까 예. 이런 급등락이 좀 심한 테마주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예. 이거 저 손절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예. 손절가를 한 이제 10만 한 5천 원 정도만 보시고요. 거기 예. 이탈하시면 그냥 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서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들의 특징이 그냥 뭐 1, 2분 안에 상한가를 가다가 하한까지도 갈 수 있는 자, 이런 종목군이라서 대응이 좀 느리시면 오히려 손실을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초보시다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도 종목들이 아무리 나와도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11만 5천원에서 12만 원대 사이에서 정리를 하시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이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그 방송에서 아마 타 방송에서 추천했던 걸 거예요. 아니, 추천은 아니고 그냥 자막만 보고. 아, 자막이요? 그렇죠. 그거 아. 있죠. 누가 그냥 그거 사서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 다른 거 사고 또 다른 거 사서 손절하고 그렇게 바꿔 탔더니 그냥 네. 완전히 깨졌어요. 네. 김수영 씨, 누군가가 이 종목 오른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사시지 않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특히 그 테마주, 대선 테마주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 자, 10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10배 갑니다. 10배. 시청자님, 네. 네, 아직 초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안랩 같은 주식은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급락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셨듯이 손절가 잘 네. 지키셔서요. 이번에는 매수가 부근 났을 때 자르고 나오시고요. 안전한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진짜 뭐 안랩 같은 게 1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진짜 아무도 알 수 5천 없는 원 갈 거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100원 갈 수도 있고. 예, 무섭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네. 주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 뭐 대선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도 지금의 흐름을 믿고서 들어가셨다가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테마주는 조금 네.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정하시고 들어가시더라도 작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미들의 대변자시죠. 아우 같이 맘 아파하시는 김수영 씨 보니까요, 네. 인간미가 더 넘치시고 아주 그냥 멋져 보이십니다. 또 편든다, 또 편들어, 또 편들어. 장웅 씨, 참나. 문자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희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 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개미들의 소변자 장웅 씨. 아니죠. 뭔가 좀 김수영 씨 잘못 알고 계신데 개미들의 소변자가 아니라 쓰레기 개미들의 소변자죠. 네. 코리아 서키트 3,9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조금 작은 게 좀 안타까운데요. 10% 매수 비중을 갖고 계신데
무려 4배인가요? 이야. 예, 3, 40이 예, 그렇게 되네. 400% 이상 나오네요. 네. 예. 이 매도 타이밍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야, 근데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작년 9월 달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PCB 전문 업체들이 아주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역시 계속해서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코리아 서킷 하면 아시다시피 인터플렉스에 대한 지분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상장되진 않았지만 테라릭스에 대한 그런 지분도 갖고 있으면서 지분법에 의한 수익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PCB 업체들이 호황을 이루면서 아이패드 3까지도 그렇죠? 납품하는 그러한 모습이 PCB를 납품하는데 주가는 일단 뭐 그래프를 보고 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제가 봤을 땐 이번 연도도 아마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지 않겠는가. 어차피 아이패드 3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뭐 실적은 정말 제가 지금 딱 정확히 분석 못하겠지만 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요. 일단 지금 본다면 15,050원 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월봉상 모습을 보신다면은 1999년 11월 달의 고점이 15,500원입니다. 그 라인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의 기세라면은 이 15,500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과열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을 알려면은 이 주식의 손바뀜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코리아 서킷의 전체적인 전체 거래량이 1,800만 주, 그러니까 약 1,900만 주 되는데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우호 지분을 뺄 경우에는 약 80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일 거래량이 300에서 400만 주 이상 대량으로 터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위험하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뭐 미비한 20만 주에서 30만 주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승부 걸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터지기 전까지 자신 있게 한번 더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 가격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터지기 전까지 홀딩. 네. 코리아 서킷. 네. 야, 정말 이런 정보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예. 따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못 드시잖아요. 컴투스 더블 딱. 또 가슴 아프게 하시네요. 안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는 거 보라. 예. 코리아 서킷 4배 수익 보고 계신 분 상담해 드렸는데 수익률 고정 해두시지 마시고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 또 볼게요. 김수영 씨 골라주세요. 네, 한전 기술입니다. 매수가는 78,4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78,000원대시면은 그래도 수익권에 좀 접어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한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기 급등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 해외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고 가신다라면 못해도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고서 이제 이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느 팀께 상담 받기를 원하세요? 장웅 씨한테로 할 건데요. 장웅 아유, 씨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고생이 차분하시네요. 많으십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다고요, 날이 더운데.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수성 엔지니어링이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내가 잘못 사가지고 2010년 11월에 그 태양광 고효율 한다고 해가지고 21,100원 주고 샀거든요. 21,1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그래가지고 예. 물타기를 지금 17,400원에 10%예요. 아, 17,400원. 근데 약이 올라서 팔을 수도 없고 그냥 이러고 쭉 있다 하도 답답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과연 이게 태양전지가 고효율돼서 과연 드릴 수 있는 건지 네. 던져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이상원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좀 네.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앞에 그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장비라든지 반도체 업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예, 태양광 쪽에 지금 종목들이 다 안 좋습니다. 계속 네, 밀어주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안 네. 좋은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OLED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쪽에다가 이제 신규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3분기부터 즉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제 수익이 조금 창출이 되는데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번 연도는 무리고요. 내년 중반 즉 내년 2분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이 착착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새롭게 이제 또 신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아직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신 가격이 17,000원이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연도 4분기 정도 돼야 분기별입니다. 연도는 아니고 분기별이 되면은 4분기 되면 이제 조금 턴 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화되는 것이 2013년 2분기 정도 돼야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중기로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주가는 그래프상 본다면은 6,870원이 저점을 찍어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냥 투자, 다시 말해서 연말에 배당을이라도 조금 받고 내년을 좀 기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3분기 정도 되면요. 사신 가격 근처까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 뭐 좀 힘드시겠지만 배당 쪽으로 받으시고 내년까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잘들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요, 그냥 뭐 1년 반이 있었는데요, 뭐 더 기다려야죠. 아이고. 네, 날도 더운데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야구 올라서 계속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러려고 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아무튼 있을 것 방송 같아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문자 종목도 봐야겠죠? 김수영 씨. 네, LG 상사입니다. 매수가는 39,5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LG상사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다가 이틀 동안 이제 크게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송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일단은 약간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인식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고요. 일단 뭐 낙폭가든지로부터 단기 반등 형성이 되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을 일단은 너무 많이 실었다는 게 하나의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익권까지 그 비중을 다 가지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정도부터 줄여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사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3, 4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면서 해외 쪽에 자원 개발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수익화가 될 때부터가 이제 상사주들의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주가의 흐름상 6만 원대에서 거의 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단기 반등 이후에 재차 이제 저점이 34,000원대까지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 한 4만 원에서 3만 9천 원 정도 사이까지 보시고 좀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한 종목이 좀 빠질 때도 다른 종목에서 메꿀 수 있는 이런 분산 투자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중 축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상사 봐드렸고요. 장웅 씨 또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진해운 13,000원에 비중 30% 실으셨네요. 근데 일단 이분도 일단 수익권이네요. 예, 일단 뭐 수익권인데요. 요새 뭐 해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이제 경기 회복되는 신호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그러한 SOC 사업이라든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특히 뭐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했죠. 다음 달에는 아마 그 지급 준비율까지도 인하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신 가격이 13,000원이라면
보시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특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물론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지만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의 저점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12,250원 이 라인이 깨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은 한 16,000원 정도 보시고요. 약간 중기를 본다면은 2만 원 돌파까지도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12,25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종목들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종목 또 볼게요. 김수영 씨. 네, 바이넥스입니다. 매수가는 6,3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지금 뭐 수익거린 종목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들을 좀 울고 웃기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불과 뭐 며칠 전 20일만 해도 이제 유상증자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다 한번 급락을 또 보여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신일생명과학을 이제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이제 보내준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제 급등락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고점에서 안 잡았다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6,3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에 이틀 동안 장중에 시세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다가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게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기보다 7,500원 정도에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신일생명과학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흐름이 연출이 돼 있고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 조금 짧게 해서 그냥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9시에 주식천황 박준남 전문가께서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www.cntv.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배너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리치맵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치맵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직접 www.richmap.co.kr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리치맵 투자 방송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리치맵 홈페이지 상단 왼쪽에 보시면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면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하는 전문가들 온라인 방송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께서 방송을 하신다고 하네요. 예,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오늘은 최은정이었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 또 김수용, 장웅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그러나 2부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시간에는요, 앞서서 오늘 무료 방송하신다고 하셨던 박준남 전문가께서 또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상위 1%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살까요?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장에 임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장에서 홈런 한 방 날릴 수 있는 종목까지도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 시간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